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담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한능검 심화 제64회 심화편 해설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의 시험의 가닥이 어느 정도 좀 잡히는 느낌이 들면서도 앞으로 뭔가 좀 어떤 걸 좀 변화를 줄지 좀 애매하다는 느낌도 동시에 드는 문제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심화편 64회에 대한 해설을 다루기 전에 먼저 난이도에 대한 거랑 총평, 방향성에 대한 걸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64회 난이도 자체는 약간 어려움을 잡았어요. 사실 합격률이 48%대가 나와가지고 어려움으로 잡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럼에도 이 난이도를 약간 어려움으로 잡은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 일단 제 생각에는 확실히 진짜 쉬운 파트는 진짜 쉽게 내고 어려운 파트는 확실하게 어렵게 냈다는 그런 균형을 나름 유지한 게 64회라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예전 회차들 보면은 빈출도가 낮은 유형도 많이 나왔고 어느 시기에서 난이도를 진짜 팍 높였는데, 이번 회차는 그래도 진짜 쉬운 건 확실히 쉽게 주고 어려운 건 확실히 어렵게 주려는 게 최근 출제자의 경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번 회차에서 점수를 못 받았더라도 내가 이 쉬운 유형을 제대로 점수를 확보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난이도를 좀 어렵게 만든 요인이 뭐가 있냐면 시기형 문제가 대체로 어려웠어요. 이게 대체로 정근대사보다는 근현대사에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적지 말고 시기형 유형이 대체로 어려웠는데 특히 근현대사에서 이런 유형이 많았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 개항기 시기에 이런 게 진짜 많았었는데, 출제자 나름대로 뭔가 좀 새로운 유형들을 건들려고 일부러 좀 어렵게 만든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번 회차가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만한 유형이 뭐냐면, 확실히 예전보다 통합사의 비중도 높인 게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다시 통합사의 비중이 후반부에 배치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출제자가 뭐 고대시대,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 개항기 시기 이렇게 낸 다음에 거의 마지막, 후반부도 아니고 사실상 마지막에 이렇게 통합사 유형을 배치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많이 내는데,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유지됐어요. 근데 확실히 63회에 비하면 어렵긴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거 공부 똑바로 안 하면 좀 틀릴 수는 있겠다 싶은데, 여기에 플러스로 작년에 비해서 응시자 비율이 너무 많이 추락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합격률 좀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문제를 냈으면 이렇게까지 합격률이 떨어질 것 같진 않은데, 좀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합격률이 더 예상 범위보다 추락한 게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하실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일단 확실하게 쉽게 주는 건 먼저 먹어야 된다. 두 번째, 여기에다 적어놓지 않았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근 3회분 기초를 완벽하게 외워야 돼요. 아직도 출제자가 확실히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은 이 최근 3회분 내에서 연계율을 엄청나게 높이려는 출제 의도는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이 두 개만 제대로 하더라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3급은 무조건 따야 정상이에요. 그게 안 됐으면 못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설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지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먼저 1번 문제 다루면, 1번, 밑줄근 이 시대의 생활 모습을 오는 것. 뭐 1번 문제는 쉬우니까 빨리 하고 넘길게요. 자, 화면 속 갈돌과 갈판, 빗살 무늬 토기, 이 시기의 뭐 대표적인 유물이죠. 뭐 이거는 곡식을 가는 용도, 이거는 식량을 저장하는 용도, 그리고 농경과 정착 생활이 처음 시작된 이 시기는 신석기 시대죠. 뭐 1번 문제는 뭐 솔직히 신석기 시대에 뭐 이름 인물 토기 이런 거 내는 거 아닌 이상 어렵게 낼 게 1도 없습니다. 1번, 소를 이용하여 지피갈이를 하였다. 이거는 최초의 기록이 지증왕 시기 이후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선사시대에 해당 안 됩니다. 반량전, 명도전 등의 화폐를 사용한 건 철기시대이므로 틀렸고요. 청동방울들을 응의 도구 이용했다. 최소한 청동기 이후는 돼야겠죠?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자, 이것도 진짜 애매하긴 한데 굳이 언급한다면 청동기 시기 후기부터 철기예요. 근데 사실상 그러니까 이 세형동검이든지 거푸집이든지 청동기 시대 후기부터 있었긴 했어요. 근데 사실상 철기로 내긴 하는데 거푸집이 가끔 청동기 시대 키워드 나오긴 한 적 있으니까 이거 주의하시고, 정답은 그래서 가라파키와 뼈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든 의류 생활을 시작한 이 시기의 특징인 5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거 최근에 이유형도 어렵게 안 내려 한 것 같아요. 이게 사료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거 보너스 문제로 점수 주려고 하는 좀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위에 줄은 가해 풍속에는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이 연결지 않으면은 그 허물을 왕에 돌려 왕을 마땅히 바꾸거나 죽여야 한다. 자, 맥락이 뭐냐면 풍년이 안 오고 흉년이 오면은 왕이 일을 더럽게 못해가지고 얘를 갈아 엎어버려야 나라가 개선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을 바꾼다는 말이 뒤로 갈수록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신하가 뭐 진짜 왕이 깽판을 친 게 아닌 이상은 함부로 왕 다 갈아엎어야 돼요 이런 말 못해요. 지금 대통령 선거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보고서 왕권이 약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중앙 집권화가 안 됐다.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권력이 이렇게 좀 모이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는 특징이 다룰 수 있는데, 대표적 연맹왕국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대표적 부여가 있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추론하기 애매하지만 여기 마가, 우가, 구가 등이 여러 가에 소속되어서 모두 다스린다는 사출도 관련된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솔직히 뭐 부여를 추론하는 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여 관련된 거 찾으면 됩니다. 1번 영구라는 대처 행사였다. 정답이죠? 그래서 뭐 부여는 영고, 고구려 동맹, 동해 무천, 이거 외우신 거 기본입니다. 정답 1번이고 한무제의 공격을 멸망한 거는 고조선입니다. 3번 정사함에 모여 재상을 선출한 거는 이거는 백제랑 관련된 거고요. 네, 백제요.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던 거는 동해랑 관련된 키워드고, 제사장의 천궁과 신성적인 소도가 존재한 거는 사망과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 확실히 지난 회차에 비하면 이 똑같은 유형을 되게 쉽게 줬어요. 사실 이 문제도 굳이 따지면 연계 문제거든요. 근데 지난 회차 때는 이게 왜 어려웠었냐면은 맨날 오답 선지로 나왔던 욕살 및 철학은지가 문제 키워드 나와가지고 평소에 기출 분석을 똑바로 안 하신 분들은 이걸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 힌트를 되게 쉽게 줬거든요. 뭐 여기 뭐 안학 사무분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보다 더 쉬운 여기 있는 미성년 학교인 경당이랑 귀족회의인 제가회의만 보고서도 이거 고구려인 거 추루하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고구려 제가회의, 백제 정사회의, 그리고 신라 화백회의, 이건 뭐 기본 키워드죠. 1번 연회장소 징계 공격을 받은 거는 이건 고조선이고요. 이것도 최근에 고조선 고난도 키워드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2번 골품에 따른 신분의 차별이 엄격한 거는 신라랑 관련된 키워드고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실시한 것. 정답 이거죠. 이 고구려의 고국 천황 시기에 실시한 법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사회질서 유지하기 위한 번금팔조가 있었던 것 역시 고조선이고요.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의 지배층을 이룬 건 백제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도 이 정답 키워드 자체만 보면 진짜 오랜만에 나온 케이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조금만 분석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문화 파트를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문제 까다롭다 느낄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부여 능산이 절토에서 출토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백제를 공략할 때는 키워드가 잘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묘지 같은 데서 나온 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송산리 고분군에서는 무령왕릉, 그리고 능산리 고분군에서는 이 문화유산이 나왔다. 그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불교와 도교 사상 등을 복합적으로 보는 거. 사실 능산이 고분군이랑 이 불교 플러스 도교 사상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유산, 이거 보고서 여러분들이 금동대학로인 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온 거라 문화파도 조금만 공부했으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또 보면은 1번 이거는 발의 이불병자상이에요. 이불병자상의 경우에는 그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그런 대표적인 불상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2번은 고구려의 영가칠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라는 문화유산이에요. 여기 이 뒤에 광배 같은 곳에 연가라는 연어가 적혀 있어가지고 평양 시기에 만들어진 불상이라고 추론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가야의 금동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불교와 도교 사상이라 나와 있는데 얘네는 불교의 특징은 있지만 도교라고 불만한 거 없고, 이것도 솔직히 이게 불교인지 도교인지 얘네들 봤을 때는 뭔가 그럼 최소한 불교라면은 뭔가 부처님 느낌 드는, 그래도 최소한 얘네 셋 중에서 고민해야지 얘네들 중에서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이거는 그 고령디산동에서 출토된 그런 금동관이라 이해하시면 되고, 4번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경주 기마 인물용 토기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신라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일종의 토기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기마 문화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보면은 뭔가 새처럼 도교랑 관련된 요소도 보이고 불교 세계 연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게 백제금동 대학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드디어 어려운 문제 나왔어요. 이 문제 아마 5번 들어오자마자 되게 당황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인물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닌데 여기 정답이 어려웠어요. 정답이.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엄연히 기출 연계 문제예요. 어디 나왔었냐면 이게 심화 58에 한 3번쯤에 있던 거거든요. 그 기출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내가 기출 문제를 꼼꼼히 분석해야 되는지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분석해 보면은, 자, 이거 솔직히 말하면 제 강의에 다 나온 내용이어가지고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보시면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의 후손이래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원래 금강가야의 왕족 출신인데 그 가야가 신라에 병합되면서 신라의 인물로서 신라의 인물로서 활약했다. 그걸 외우셔야 되고, 자 보시면 진평왕부터 문무왕까지 5 임금을 섬기며 신라의 삼국 통일에 크게 기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흥무대왕이라는 존칭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데 대왕의 칭호를 가질 정도면 얘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메이저한 인물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종합했을 때 여기 나온 인물이 김유신인 걸 유추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신라의 인물 중에서 진짜 메이저하게 나올 만한 인물이 솔직히 삼국 통일에 기여한 쯤이면 김춘추 아니면 김유신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 외 인물은 이렇게까지 메이저하게 나올 리가 없어요. 한능겁이랑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맥락 나오면 일단 김유신 아니면 김춘추 중에 내겠구나, 그렇게 접근하셔도 되긴 합니다. 아무튼 보면은 1번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자, 일단 얘는 겉모담이에요. 여러분들 눈치가 있다면 일단은 지금 여기 나온 인물은 신라의 인물인데 뭐 고구려의 부흥운동 이런 거랑 관련된 인물을 냈을 리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리가 없고, 2번 당해 등주를 선제 공격하였다. 이거 최근에 좀 잘 나오는데 장문유예요. 근데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일단 얘 먼저 다룰게요. 1, 2천에서 신검의 군대를 물리친 건 왕건이고요.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솔직히 이 중에서 고민을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걸 낚이신 분들은 4번을 골랐을 거예요. 왜냐면 누구지 싶은데 삼국 통일에 크게 기여했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도 얘는 그나마 맞지 않을까. 이게 3번이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뭔가 찍기 불안해. 그래서 에이 4번 찍자, 이렇게 틀리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4번은 대표적인 인물로는
사찬이라는 그 신분 출신의 시득이라 있거든요. 이 인물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이 김유신이라는 인물은 이 기벌포 전투 때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이때 못 참여했었고, 김유신의 경우에는 이 기벌포 전투가 아니라 황산벌 전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랑 관련이 없어요. 근데 그럼 3번이 뭐냐? 이 3번 선지가 이 시막 58회 때 그대로 있거든요. 자, 비단과 염동에 난을 진압했다고 하는데 이게 선덕여왕 시기에 있었던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왕을 하면은 뭐 나라를 망친다면서 이 비담이랑 염동이라는 인물이 그 불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건데, 그 반란을 진압시킨 인물이 김유신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선지로 나온 적은 있긴 한데 이게 그렇게 자주 나온 것도 아니어가지고 되게 이게 뭔 키워드지? 되게 당황하면서 못 푸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1급까지 따고 싶으면 이런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되는데, 명확한 건 이런 게 다 기출에 있긴 있어요. 물론 제 강의에도 있었습니다. 제 16강 보시면 이거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그냥 막 만들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옛날에 기출 나온 거 응용해서 어쨌든 간에 풀 수 있게 나름대로의 그런 떡밥은 남겨놓는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추구를 더했다면은 진평왕부터 문무왕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비당과 영동의 난이 선덕여왕 시기에 발생한 걸 알았다면은 그래도 조금 더 여러 키워드를 종합해가지고 더 넓게 고민할 수 있는 선지를 넣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밑줄근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 쉽죠? 그냥 빨리 끝낼게요. 이 문제도 자 보시면 일단 무령왕의 뒤를 이어치게 했다. 그 백제 왕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는 근초고왕, 무령왕, 성왕, 의자왕 4명만 외우면 돼요. 그리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고, 힌트가 그러니까 제가 쉽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키워드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대충 잡아도 이거 키워드가 5개나 되거든요. 자, 무령왕 뒤로 이어주겠다. 국호를 고쳤다. 중앙관청 22% 정비했다. 그리고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되찾았다. 그리고 관산성 전투에서 진흥왕에게 전사했다. 5개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엔 이거랑 이 여기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여기에 나온 왕이 성왕인 거를 추론한 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저 같은 경우 어떤 생각하냐면 이 키워드가 솔직히 한능검 수험생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대신 그 이런 키워드가 앞으로 이후 기출에 또 정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대충 보지 마시고 꼭 같이 한 번 정도는 살펴보시는 거 권장드려요. 아무튼 1번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했다. 이거는 무왕입니다. 2번 수도를 웅진의 사비로 옮겼다. 자, 수도를 웅진의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는 거는 성왕의 극초빈출인 키워드입니다. 극빈출 키워드. 정답 2번이고요. 윤충을 보내어 대야성 함락시킨 거는 의자왕이고요.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한 것도 역시 근초고왕이기 때문에 안 맞고요. 북위에 사신을 보내어 고구려 공격을 요청한 거는 장수왕에 의해 사망한 계로왕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가시기 더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 개인적으로 저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출제자가 그래도 고대 시대에서 나름대로 인과관계가 있는 문제를 만들려고 좀 머리를 쓴 것 같은데 그 난이도가 또 어렵지 않아가지고 제 생각에 조금만 공부를 했다면 3점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일단 뭐냐면 자 보시면, 자 먼저 여기 왼쪽 거는 고구려군이 안시성 전투에서 당군을 격퇴했대요. 말 그대로 왼쪽 거는 645년에 고구려랑 당나라가 맞서 싸워서 고구려가 승리한 안시성 전투를 말한 거고, 자 우측은 고구려 집권층의 내분이 분열돼가지고 연남권이 연남생 몰아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연남생이 고구려의 여러 성을 당해 망치며 투항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삼국시대 통일 과정을 이해할 때 이 인물들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구려가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연개소문이 거의 고구려 정권 말기에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그 대망리지 최고 집권자였잖아요. 근데 이 연개소문이 죽은 이후에
가족들끼리 깽판을 오지게 쳐요. 그러니까 뭐 연남건, 연남생 등 연씨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연 땡땡땡이면 다 연개소문의 그런 가족이에요. 그래서 지네끼리 깽판 치고 있다가 당나라 그리고 나당연합군, 그 나당연합군에게 쳐맞아가지고 결국 당나라에 투항한 그 흐름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연 땡땡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작빠지고 깨지고 이런 얘기 나오면 다 고구려 멸망 시기를 다룬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안시성 전투랑 고구려 멸망 사이의 역사적 사실이 뭐냐, 지금 그걸 다룬 거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제가 좀 선지 분석하면 설명드릴게요. 1번, 소수림왕이 율령을 반포한 거는 4세기예요. 너무 예전입니다. 진흥왕이 대가야를 병합한 거는 562년인데 역시 이전이죠. 안 맞고요.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거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심화편 수준이면은 살수 대첩이 먼저인지 안시성 전투가 먼저인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편 헷갈리면 안 돼요. 4번,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동맹을 선사시켰다. 정답은 일단 이건데 이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인과관계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자, 가의 시기에는 고구려가 승리하고 당나라가 패배했어요. 근데 반대로 나의 시기 때는 고구려가 패배하고 당나라가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떻게 됐길래 당나라가 이 고구려에게 역전해가지고 승리했었는지, 반대로 고구려는 왜 나중에 결국 발리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다루는 게 이 인과관계 자연스러운데, 김춘추가 당나라의 군사 동맹 성사시키면서 여기에 신라가 추가되니까 그만큼 힘이 더 세져가지고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이 인과관계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의도는 이 당나라가 신라랑 연합하면서 힘을 더 크게 키워가지고 고구려를 결과적 멸망시켰다는 그 흐름을 다루고 싶었던 게 이 문제의 출제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근초고왕이 평양서 공격하여 고구 권한 전사시킨 거는 4세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잘 만든 문제예요, 제가 보기엔. 8번, 각 국가의 경제 상황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거 그냥 맨날 나오는 유형이라 여러분들이 키워드 다 외우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일단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빡세게 공부하고 싶으면은 이런 발의 수도 키워드까지 외우셔야 돼요. 상경, 중경, 동경 나오면 일단 발해를 다뤄서 확률이 높고, 여기에다가 솔빈부의 말이라는 이 국가의 특산물, 그리고 산둥반도 지역을 장악했다. 근데 이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역이랑 수도 키워드랑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이란 걸 보고서 발해를 추론한 게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발해 관련된 거 찾으면 1번, 병난도를 통해 아라비아 상인과 무역한 거는 고려시대고요. 구황작물로 감자, 고구마를 널리 재배한 거는 조선시대 후기고요. 해동 통보를 발행하여 화폐 유통을 추진한 거 역시 고려시대라 안 맞고, 시장 관리한 관청인 동시전 설치한 거는 신라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5번,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 가지고 주변 국가 교역한,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뭐 거란도, 영주도, 신라도, 조공도, 일본도 등 땡땡도를 통해서 뭐 교역했다, 이런 맥락 나오면 싹 다 발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답 5번이에요. 자, 이어서 9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이 유형은 대표적인 통일신라 하대 반란을 응용해서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사료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 유형과 관련된 꼼수를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일단 진행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청해진의 궁복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사실 제 예상 문제 키워드 특강 이런 데서 제가 이거 항상 이 궁복을 장보고라고 제가 알려드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시대는 뭔가 뭐 장수왕이라던가 뭐 경순왕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장보고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름 안 줘요. 그러니까 이름을 주고서 얘는 얘입니다, 이 왕은 얘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힌트를 주다 보니까 특정 용어를 외워야 사료를 해석할 수 있는데, 만약 그거 몰랐다면 청해진 관련된 장보고 이렇게 추론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보면 왕이 딸을 왕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어 염장이 여기 있다. 염장이란 인물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 인물을 암살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염장을 지른다는 말의 유래가 여기서 나왔다는 말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문제 핵심 뭐냐면 이 장보고한 인물은 원래 해상무역을 장악할 정도로 군사력은 뛰어난데 신분이 낮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썼냐면은 이 장보고는 일종의 힘은 있는데 신분은 낮아. 그리고 이 지금 문제 제시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신무왕이라고 김우징이란 인물이 있거든요. 아찬 김우징. 이 인물은 그런 진골 귀족 출신이니까 일종의 신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분. 그러니까 진골 귀족 출신이니까 신분이 있으니까 얘가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장보고에게 네가 나한테 군사력을 지원해주면은 이 장보고의 딸이랑 내가 결혼해가지고 너의 신분을 그쪽에 간접적으로 상승시켜줄게 하는 그런 일종의 딜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군사력 줬었는데 이 신무왕이 금방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문제 제시된 사건이 발생한 시기인 문성왕 시기, 그러니까 이 신무왕의 아들인 이 왕이 즉위한 이후에 야, 네 아빠가 빚을 안 갚았어. 그러니까 네가 내 딸이랑 결혼했었는데 이 문성이 뭔 개소리세요 해가지고 장보고가 빡쳐가지고 일으킨 게 이 장보고의 난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제시된 시점은 문성왕 시기에 발생한 장보고의 난이고 이 염장이라는 인물이 장보고를 암살시키면서 이 장보고의 난이 종결했다는 그 흐름을 낸 거예요. 그래서 통일신라 하대의 반란이라는 거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쉽게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김장하러 원정 가자. 그래서 이 통일신라 하대 반란 네 가지가 김원창, 장보고, 그리고 원종과 애노의 난, 그리고 이거 좀 발음을 제가 조금 흔들긴 했지만 적고적의 난. 이렇게 적지 말고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니까 적고적의 난. 이 네 가지 반란 네거든요. 그래서 순서도 지금 제가 김장하러 원정 가자 이렇게 말한 것처럼 네 순서대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키워드 보고서 특정 시기 이후를 낸 거니까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거는 통일신라 하대랑 관련된 걸 찾으면 엔간해서 정답이에요. 1번 해공왕이 귀족 세력에 의해 피살되었다. 자, 이게 780년인데 이때를 기점으로 통일신라 하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통일신라 하대인 거고 이 시점이 통일신라 하대의 딱 시작점이니까 안 맞고요. 최치원이 시무책 10여 조를 건의하였다. 정답은 이에요. 왜냐면 이게 진성여왕 시기에 올라온 정치 개혁안인데 이 원종과 애노의 난이 공통적으로 이 진성여왕 시기거든요. 근데 원종과 애노의 난이랑 적고적으로 내면은 또 문제가 비슷하니까 일부러 조금 키워드를 비튼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2번이고 왕의 장인이 김웅돌이 반란을 도모했다. 맨날 나오는 통일신라 하대의 사건 낼 때 이 통일신라 상대인 신문왕 가장 낚시로 많이 되거든요. 틀렸고요.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 목탑이 건립된 거는 이거는 선동여왕식이니까 당연히 아직 통일신라 오지도 않았죠. 원광이 하람돌 규범으로 세속 5개를 제시한 건 진평왕식이기 때문에 역시 통일신라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정답 2번입니다. 10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가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거 제가 지난 예상 특강 때 적중시킨 문제입니다. 이거 되게 쉬워요. 제가 이 인물이 나오면은 제가 이 수도, 국호, 그리고 연호 여기네요. 수도, 국호, 연호 이 세 가지를 힌트로 많이 준다 했었거든요. 사실 이 마진, 무태, 철원, 송악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되는데 정 그것도 안 되면은 후백제는 솔직히 완산주라는 그 수도 외에는 잘 안 내거든요. 근데 국호, 연호, 수도를 이렇게 마구마구 힌트로 주는 거는 후고구려를 건국한 궁예밖에 없어요. 좀 이런 식으로 꼼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얘를 마구마구 던지면 궁예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1번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한 거는 견훤이고요.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속한 건 지증왕이고요. 패정개혁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한 거는 고려시대의 충목왕입니다. 안 맞고요. 4번 관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했다. 정답은 이건데 제가 그래서 궁예는 조금 이렇게 암기를 시켜요. 궁예는 미친놈이다. 이렇게요.
물론 여기서 그 광자가 그 미칠광 한자는 아니거든요. 그냥 몰라요. 그냥 우리 궁예는 미친놈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광자, 미칠광. 그리고 지가 부처래요. 미쳤어요. 이런 식으로 외우면 조금 더 접근이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미륵불이랑 광평성이랑 키워드가 제 궁의 문제 키워드 간에 정답 키워드 간에 정말 잘 나오거든요. 특히 얘가 제 정답 키워드 잘 나와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쉽게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전기와 계백 요소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구범을 제시한 거는 왕건과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가나 사이의 시기 또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어 이 유형이 요즘 맨날 맨날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한능검에서 이걸 너무 많이 응용해가지고 제 생각에 그 답을 조금 비틀라고 평소에 쓰지 않았던 시기를 좀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밑에 좀 적으면 설명드릴게요. 잠깐 여기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일단 문제 지금 대놓고 거란이라 써있었으니까 일단 거란에 대한 침략을 방어한 건 알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란에 대한 그런 고려의 외세의 방어가 좀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은 이 고려랑 그 거란이 처음 만나게 된 건 왕건 시기예요. 이 왕건 시기에 거란 입장에서 나름대로 친하게 지내려고 이 낙타 50피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 왕건 시기에 거란이 보낸 낙타를 모두 굶겨 죽여버리는 만부교 사건이란 거 일으켜요. 왜냐면 이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켜가지고 니네 나쁜 놈이네. 약간 그 외모지상주의 그 바스코처럼 이렇게 너 혼내준다 이런 거 하는 의미로서 만부교 사건 일으키면서 거란과의 수교를 반대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거란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종 시기에 관군을 조직해요. 그 관군사 설치해가지고 그냥 일종의 그 특수부대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뒤부터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침략 이전이고 이제 1차부터 차례대로 다루면은 자 1차는 성종 시기에 그 침략했었는데 당시에 서희랑 소손영이 외교談판을 통해 가지고 왜 우리랑 친하게 안 지내도 니네 친해지고 싶은데 막 여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못 지내는 거야 하면서 서희가 말빨로 이 거란 설득해 가지고 강동 육주를 획득하는 성과를 얻어냈어요. 그리고 2차 때는 이 목종 시기에 강조의 정변이란 게 일어나가지고 목종이 폐위되고 현종이 즉위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 이 강동 육주를 준 걸 후회했었는데 지네가 막 왕을 막 갈아엎으니까 니네 나쁜 놈들이구나. 내가 혼내준다는 명분하에 현종 시기에 그 거란국이 또 침략을 해요. 그래서 이때 현종이 나주로 피란을 했다는 흐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강조 정변 이후에 나주 피란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양규라는 장수가 흥화진이라는 장소를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이어서 거란국을 방어했었고 마지막 3차도 똑같이 현종식인데 이때는 강강찬이라는 인물이 귀주대첩을 통해가지고 거란군을 방어했다. 이 흐름을 내는 게 거란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최근에 거란의 그 외세 침략 순서 문제가 거의 10번 내면 4~5번 나와요. 그 정도로 진짜 극빈출이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 머리에 억져 그냥 한 문제 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지금 문제의 시점은 여기 왕건의 그 만부교 사건이 이때쯤이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양규 흥화진이 이때니까 최소한은 지금 문제 사이 흐름은 이 관군 조직이라던가 그 서희가 강동육주 획득했다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1번 외침에 대비하여 관군이 조직됐다. 여기 있네요. 정답 성종. 1번이고 강강찬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뒀다. 자 이게 제가 2차라 했었고 얘 3차니까 조금 뒤에요. 화통도감에 설치되어 화포를 시작한 건 우왕 시기에 왜구를 방어하는 거라 너무 뒤고요. 김윤호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한 거는 이건 무신정권의 최후 정권 시기인데 역시 최소 거의 200년 차이 납니다. 안 맞고요. 천령의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정벌 추진된 거는 거의 300년 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싹 다 이후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밑줄금 반란이 일어난 시기에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 자, 이 문제는 제가 맨날 이것도 특강에서 강조하는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심화편에서도 이 흐름 문제를 되게 출제를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네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뭐냐면 사실 네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되거든요. 뭐냐면 자 이자겸의 난 그리고 묘청의
이거 좀 작은 것 같아서 다시 볼게요. 자, 묘청에 서경천도 운동이랑 그리고 반란을 내고요. 이거 공간 적은 것 같아서 여기다 옮길게요. 자, 그리고 무신정변.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플러스로 무신정권 시기의 반란, 뭐 망이망소의 난이라던가 만적의 난이라던가 이 흐름까지 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세 가지 흐름은 얘예요. 세 개. 근데 여기서 이자겸의 난이랑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및 반란은 인종식이고 이 무신정변은 의종식이다. 그 정도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흐름을 되게 잘 냈는데, 일단 문제의 시점은 뭐냐면 경원이 씨 가문의 이자연의 묘지명이래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자연의 손자 또한 딸들을 왕비로 보내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는데 인종이 그를 제거하려 하자 척준경과 함께 반란이 일으켰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인종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고 척준경이랑 이 인물이 반란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이 척준경이 원래는 그 여진 정보에 진짜 큰 공을 일으킨 일종의 진짜 소드마스터예요. 소드마스터인데 한능검에서는 하도 이자겸의 남 때문에 이 인물의 공적이라던가 실력에 비해서 많이 묻힌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 인물의 경우, 문제 제시된 인물은 이자연에 더불어 가지고 엄청난 외척 세력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었는데 이 인물이 이제 왕의 자리까지 넘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 이미지 때문에 원래 인종이 이자겸이란 인물을 제거하려 했었는데 먼저 지가 선빵 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순서를 고렸을 때 1126년이 이자겸을 나눠내가지고 여기가 정답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순서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자겸을 나눠내면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뒤에 있을 거고, 반대로 뭐 묘청에 난을 냈다면 앞에는 이자겸의 난, 뒤에는 무신정변, 이렇게 흐름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틀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이런 문제가 나와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걸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이자겸이 왕의 자리가 넘버원 놈이야. 그래서 나는 이자겸의 묘만 보면 너무 무서워. 자, 뭐라고요? 이자겸의 묘는 무서워. 이렇게 암기하시면 이 문제 10초 안에 풉니다. 실제로. 자, 이자겸인 거 알았어. 그럼 이자겸의 묘는 무서워. 앞에는 끝.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최근에 출제자가 잘 활용하는 흐름이어가지고 이것도 좀 암기를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정답 1번이에요. 자, 13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확실히 저번에 나왔던 이 똑같은 유형에 비하면 되게 쉽게 줬어요. 제가 왜 쉽게 줬다는지 그 문제 해설해드리면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자, 지금 교사의 질문에 대해 학생이 답변했었는데 포인트는 이 시기의 경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건데, 제가 맨날 10번대에서 경제 유형을 내면은 거의 고려 시대를 냈기 때문에 제가 선지에서 6가지 키워드를 암기하시면 90% 정도 정답을 맞힐 수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건원중보, 해동통보, 활구, 병난도, 예성강, 그리고 경시서, 이 6가지만 암기하시면 거의 다 풀고요. 진짜 아주 가끔 어렵게 내봐야 서적점, 다정 등의 관영상점을 운영했다는 거라던가, 아니면 여기 전시과를 지급했다. 전시과는 수조권이 있는 전지와 땔감을 주는 시지가 있는 땅을 줬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에서는 이게 많이 언급돼요. 그러니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땅을 줬습니다. 이렇게 언급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끝나는데 어렵게 내봐 이 두 개의 선에서 앵간해서 정답 다 나옵니다. 실제 볼게요. 1번 집집마다 부경이나 창고 있었다. 이거 고구려고요. 관료전이 폐지되고 노급이 지급된 거는 통일신라예요. 상평통보, 이거 조선시대 후기에 합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이 시기는 건원중보, 해동통보, 활구가 나와야 됩니다. 당항성, 영암이 국제무역항을 번성한 거는 통일신라여가지고 겹치죠. 그래서 정답은 경시설 관리들이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한, 이게 정답이에요. 물론 이 문제는 보시면, 자, 여진을 정보로 하여 동북구성을 축조한 윤관이라던가 여기 해동 천태종을 개창한 의천을 보고서 윤관이던지 의천을 이해해가지고 이 시대가 고려시대이구나, 이걸 유추하는 게 중요하긴 했는데,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이 고려 경제만큼은 한능검에서는 그냥 제가 강조한 꼼수만 이해하시더라도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이거 빨리 넘기시고 그냥 이 점 깔끔하게 확보해가지고 다른 문제 더 시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4번. 가 인물의 활동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별로 안 어려워요. 보시면 자, 아까 이거 설명 안 했구나. 자, 보시면 몽골 침략 당시 실권자였던 이 인물이 항전을 위해 가지고 강화천도를 강했다. 이게 끝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대몽항쟁이 발생한 시기의 집권자가 누군지를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한능검에서 잘 나오는 집권자는 딱 3명밖에 없어요. 정중부 그리고 최충원 그리고 최후 3명이 있는데 대몽 항쟁이랑 관련된 인물은 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인물은 12세기 인물이고 이 최후만 사실상 13세기까지 거의 활동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최충원도 조금 걸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겹치는 건 최후예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이 문제는 쉽게 푸는 건데 아무튼 강화천도를 단행하고 뭐 정방을 설치한 최후랑 관련된 거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 1번 인사행정 담당 기구로 정방을 설치하였다. 정답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 인물들이랑 관련된 키워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최충원의 경우에는 그 정도 감이 잘 나오고 최우의 경우에는 최우가 아니라 그 최우의 경우에는 정방이란 키워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최충원은 제가 그 말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네요. 죄송합니다. 최충헌의 경우에는 교정도감을 설치해 가지고 교정별감이라는 후장을 담당했었고 최우는 뭐 정방이라던가 야별초를 주겠다 이런 키워드가 잘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개혁안을 건의한 건 최충헌이고요. 이제 안 실수할게요. 안 실수해요. 3번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 용장성을 항정한 거는 이거는 배중손이에요. 제주도가 나올 경우 김통정이 나와야 됩니다. 4번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 등의 제거를 도모한 것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정중부 등의 제거를 도모한 거에 좀 더 가까운 거는 서경유수의 조이총이라 할 수 있겠고요. 전민변전도감 책임자는 곤민왕 시기에 활동한 신돈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충원이랑 최후만 잘 구별했어도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15번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옛날에 이 문제도 그렇게 잘 안 나왔었는데 작년부터 이 문제도 좀 빈출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뭐냐면 자 보시면 원의 공주와 혼인한 태자께서 왕이 되신 건 알고 계시냐? 인전에 변발과 호복 차림으로 돌아오신 걸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포인트가 3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시기에는 원나라 공주랑 혼인했었다. 그 원나라의 풍습인 변발과 호복이 유행했다. 그리고 여몽연합군을 편성해가지고 일본 원정을 단행했다. 이 3가지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원 간섭기 시기를 추론해야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3개였어요. 근데 키워드 자체가 이 변발과 호복만 봐도 되게 많이 나왔던 거라 시기 추론이 어렵진 않았어요. 1번 빈민구제를 위해 흑창이 섬 설치된 건 왕건 시기니까 틀렸고요. 근데 참고로 이 문제 특정 시기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니까 선지에서 마지막에 발생한 것만 고르면 정답 맞출 수 있어요. 2번 망이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한 거는 정중부 정권 시기랑 관련된 거라 틀렸고 이전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무신정권 시기는 원 간섭기 시기보다 이전이에요. 3번 김부식 등의 왕명으로 삼국사기에 편찬한 거는 인종 시기라 역시 이전이고 김보당이 의종보기를 주장하며 난을 일으킨 거 역시 이것도 무신정권 시기인데 이때는 이의방 정중부 연립정권 시기라 어쨌든 이전이라 안 맞고 5번 유인우 이자춘 등이 쌍성총감을 수록했다. 자 이게 공민왕 시기예요. 그러니까 한능검에서 조금 어떤 흐름을 좋아하냐면 약간 시기형 문제를 내면 2가지 스타일로 가요. 첫 번째, 원 간섭기 시기를 이렇게 문제에서 줘요. 그러니까 이 문제처럼 준 다음에 특정 시기 이후로 정답을 내는데 그때 특정 시기 이후의 정답으로 거의 90% 정답 끌고 오는 게 곤민왕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뭐 전민면정 도감을 설치했다던가 쌍성총감부를 수복했다던가 변발 및 호복을 폐지했다던가 그 친원파인 기철이를 수통했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뭐냐면 원 간섭기 시기가 가예요. 그러니까 원 간섭기 시기 A를 가로 주고 이거 좀 치고 다시 적을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 간섭기 시기를 가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시기로는 곤민왕 시기를 줘가지고
이 사이에는 아직은 원 간섭기 시기가 안 끝났으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가을 시기에는 뭐 쌍성통감부 설치를 주고 나의 시기에는 공민왕 키워드 줘가지고 이 사이에는 여몽연합군이 일본 원정을 단행했다 이런 걸 낼 수 있거든요. 그런 출제자 다소 쓰는 흐름 같은 걸 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형도 좀 출제자 고정적으로 쓰는 틀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일부러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정답 5번이에요. 16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가 재미있는 게 60일에 한 17번쯤인가? 그 문제랑 스타일이 거의 95% 유사해요. 그러니까 선지만 바꾸고 스타일은 완전 똑같이 됐거든요. 왜냐면 보시면 고려시대 문화유산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수덕사 대웅전이나 수월 관음도를 보고서 이 시대가 고려시대인 걸 유출해야 되는데 대놓고 줬으니까 따로 설명 안 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자, 1번. 자, 평양 월정사 8가 고충서답. 일단 얘는 맞아요. 왜냐면 이거는 고려 전기에 그 평창에 설치한 탑이고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그걸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맞는 내용이고. 2번 논산과 독서 석조 미륵보살 입상. 자, 이거는 광종 시기에 건립된 그 불상으로서, 자, 이거는 현재 국보로도 지정됐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그런 크기가 비대한 불상들을 고려할 때 좀 눈, 코, 입이라던가 손 모양 같은 게 정확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이거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좀 새로운 선지가 나온 건데,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이란 거는 뭐냐면,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지광국사가 해린이란 승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린이란 승려에 대한 기록을 담긴 탑비인데, 이 승려에 대한 기록 이외에도 여긴 탑비에 당시 그런 고려시대 불교 문화라던가 사회 제도 등 뭔가 이거 자체만으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이 탑비 자체로도 뭔가 독특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국보로 지정된 중요한 탑비입니다. 아무튼간 고려시대 거 맞고. 4번 보은 법주사 팔상전. 정답은 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거의 95% 유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고려시대 건축물의 경우에는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그리고 봉정사 극락전, 이 세 개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근데 반대로 조선시대 후기에 건축물을 끌고 온다면 거의 90%도 아니고, 아니 90%도 아니야, 이거 솔직히 90%도 아니고 95% 가까이 얘를 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60일 때는 고려시대의 그 문화에서 옳지 않은 거, 법주사 팔상전이에요. 또 고려시대의 문화에서 옳지 않은 거 뭐예요? 법주사 팔상전이에요. 똑같은 거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문화선 유형 싫어하는 사람들 많을 수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야, 3회분만 똑바로 공부했으면 진짜 내가 한 문제는 진짜 발라 먹을 수 있게 내줬어 하는 게 이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1점이거든요. 그러니까 3회분 패턴만 똑바로 분석했으면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문제가 이건데, 틀리신 분들을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전 이런 거 보면서 그 출제자가 나름대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든 주려고 노력을 한다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꼭 습관을 들이셔가지고 진짜 확 점수 확보하셔야 돼요. 아무튼 얘기 길어졌는데, 자, 이 법주사팔상전은 조선시대 유일한 5층 목조 탑이고, 석가모니의 생애를 8개 장면으로 묘사한 불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석사 무량수전, 뭐 이건 맞겠지만 여기에 부석사 소조열의 자상이라는 그런 통일신라 양식의 탑이 아니라 통일신라 양식에 계승한 그런 황금색의 불상 같은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7번 밑줄근 왕의 제의식이 있어서 사실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간단하게 접근하면 되게 간단할 수 있고 까다로우면 되게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동국 정운이란 키워드가 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거 조금 어려운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한자만 바로 잡아서 통일된 표준음을 정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책이래요. 근데 뭐 이런 말이 써 있긴 한데 얘 갖다가 파악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상 실질적인 힌트는 지편전 학사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고민하신 분들은 이 신숙주란 인물 때문에 더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박팽년이라던가. 왜냐면
이 신숙주랑 박팽년이란 인물은 세조 시기에 뭐 사육신, 생육신 얘랑도 겹치니까 얘를 보면은 뭐 세조 시기인가 혼동할 수도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여기에 세조랑 관련된 키워드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이 없는 지편전 학살한 키워드를 보고서 세종을 골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편전이 키워드예요. 왜냐하면 세조 시기에는 이 지편전이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편전이 운영된 시기의 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쉽다는 게 이것 때문인데 괜히 뒤에 인물들 때문에 사실 인물이 한 왕 뭐 죽으면 뭐 같이 순장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헷갈릴 요소가 살짝 있었다? 그 정도? 아무튼 1번 금속 활자인 갑인자가 제작되었다. 이 시기에 만든 활자죠. 정답 1번이고 수도 방어를 위해 금의령이 설치된 거는 정조시기고요. 훈령 규범인 무해도 통지는 역시 정조고 경국대전이 완성된 거는 성종시기고요.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한 현량가가 실시된 거는 중종시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문제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2번, 3번은 애초에 이 번호 꼼수로도 시기가 너무 뒤에고 일단 겹쳐요. 겹쳐서 안 되고 성종은 뒤에서 겹치고 번호 순서상 그래도 조선시대 전기를 찍는 게 조금 이럴 때는 약간 전략 자체로도 좋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18번 가 궁궐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도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궁궐 유형을 좀 어려워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정답도 조금 까다로워서 조금 많이는 아닌데 이 궁궐이 좀 나오면 수험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긴 해요. 일단은 포인트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그러니까 궁궐 중에서 이게 나오면은 경복궁으로 헷갈리신 분들 되게 많은데 아닙니다. 경복궁은 등재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등재된 이유가 자연과 그런 건축물의 조화가 어우러진 것 때문에 이게 등재된 건데 그 경복궁 아닙니다. 아무튼 그거 외에도 여기 뭐 도나문이라던가 부용지라던가 연경당이라던가 돈화문이라던가 돈화문 말고 여기 인정전 이런 걸 보고서 부속 건물까지 참고해서 창덕궁을 찍었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암기를 시키냐면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잖아요. 그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돈을 많이 벌면은 나 부자 되겠다. 그러니까 유네스코쯤이니까 유명해져가지고 이거로 돈 많이 벌면 나 부자 되겠다. 좀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창덕궁 관련된 거니까 보면은 1번 일제의회 동물원 등이 설치된 거는 창덕궁이 아니라 창경궁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창경원이라 불렸었죠. 2번 동쪽내 서골이 있어가지고 서골이라 불린 거는 경희궁이에요. 얘는 정답을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고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 육패된 장소는 덕수궁 내에 있는 서거당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서거당. 아무튼 여기랑 관련이 없고요. 자, 4번 정도전이 궁궐과 주요 정각의 명칭을 정한 거는 경복궁이에요. 그래서 괜히 이것만 보고 단순하게 풀었다면 얘로 헷갈리신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5번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면서 건립된 이궁이 창덕궁이에요. 그래서 경복궁이 원래 이성계 시기 때 건립되고 태종 시기에는 새로운 궁궐로 얘를 지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5번이에요. 19번 가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자, 이 문제도 좀 어려웠어요. 이 문제. 이게 한 고급 37회인가 39회쯤에 이 사료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료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이 키워드 아신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도약정이라던가 직월 및 사화. 그러니까 이 그런 조직과 관련된 뭐 직책, 수장 그런 걸로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꼼꼼하게 외우신 분이 아니면 거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 얘땐 포인트 잡기 어렵고 물건을 보조할 때는 야권이 사망하였다면 초상을 치를 때 사화가 약정에 고하여 3배 피를 보내고 같은 야권끼리 각각 쌀 5대와 빈 거적대기 뭐 줘가지고 상을 치르는 거 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뭐 직월과 약월과 뭐 사화가 하는 걸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상부상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누가 죽었어요. 그래서 뭐 누가 죽었는데 그 약간 좀 지방에서 뭔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아니면 협동해가지고 누군가 이게 돕고 함께 살고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우리만의 약속을 건드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먼저 잡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 율곡 정서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곡은 이랑 관련된 건데 이 인물은 해주
향약을 만든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인물도 나름대로 자신이 이렇게 뭔가 좀 향약에 대한 규정 같은 걸 다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약이랑 관련된 거 찾아보면은 1번 칠제라는 전문 강자를 둔 거는 이건 고려시대 국자감이니까 안 맞고요. 옥당이라고 불리며 경연을 담당한 거는 조선시대 홍문관이고요. 자, 3번 중앙에서 파견된 교수나 훈도가 지도한 거는 향교랑 관련된 거고, 풍속 교화와 향촌 자치 등의 역할을 했다. 정답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그러니까 뭔가 지방에서 우리끼리 뭔가 좋은 일 있을 때 이렇게 짝짝짝짝 뭐 케이크 만들어주자, 뭐 안 좋은 일 있을 때 이게 서로 좀 돈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자, 좀 그런 규칙 같은 걸 다룬 게 일종의 지방의 약속, 향약이거든요. 그런 포인트로 이 사료를 이해했어야 돼요. 아마 이거 갖다가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얘 갖다가 눈치를 채는 게 좀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려웠어요, 이 문제. 5번 매양 활동 등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한 거는 고려시대 향도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20번 다음 자리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키워드가 어렵진 않은데 약간 눈치를 챘어야 돼요. 뭐냐면 우리나라 물력 부족해서 매우 요역이 무거우니까 매번 나라의 힘을 채굴한다면 노동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채흥관이라는 그런 일종의 관리에게 명령해서 광산을 개발한 다음에 그 채굴하고 허락하고 그로 하여금 세금을 거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특정 관리에게 명령해가지고 광산을 개발한 뒤 민간인들이 그 광산을 통해서 뭔가 소득을 얻으면은 얘네에게 세금을 거두게 하는 일종의 제도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문 용어로 좀 공부를 꼼꼼하신 분들 알겠지만 설점 수세제예요. 효종 시기에 실시한.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어 지정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이 특정 관리가 이 세금 같은 거를 광산 개발하면서 거두는 거, 그러니까 민간인들에게 광산 개발 맡기고 그거에 따른 세금을 거두는 게 이 문제 제시된 사료 나온 설점 수세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광산 개발을 주도하기 시작한 조선시대 후기를 추론했어야 돼요. 근데 보통 20번대에서 특정 게 사회상의 문제가 나오면 엔간에서는 조선시대 후기를 다뤄요. 해풍선님 그럼 조선시대 전기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진짜 조선시대 전기는 그 토지제도 뭐 지정법이라던가 관수감독제 이런 거 아니면은 이게 사회상 키워드로 정말 많이 낼 수 있는 게 한능검에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내면 일단 조선시대 후기라 가정하고 푸셔도 됩니다. 1번 주자감에서 공부한 학생, 이건 발해고요. 발해 주자감, 고려 국자감. 초조대장경 조판을 지켜보는 승려는 고려시대죠. 거란의 방어, 거란 침략 방어를 염원하기 위한 그런 좀 경전이고, 경전. 네, 그리고 빈공과를 준비하던 육두품 출신의 유학생은 이건 통일신라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전법에 따라 수도권을 지급받는 관리. 자,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지만 뭐 과전법, 지정법 이런 거 조선시대 전기고,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거 조선시대 후기니까 시기 헷갈리면 안 돼요. 5번 고추, 담배 등 산풍작물 재배한 농민. 자, 이 시기에는 농법 발달해가지고 뭐 고추, 담배, 오이, 모삼 등 여러 산풍작물 재배했었거든요. 이거 산풍작물 최근에 진짜 많이 나온 키워드라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답 5번이에요. 21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 옳은 것. 자, 이 문제도 진짜 잘 나오죠. 자, 이 문제 나올 때는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냐면, 자, 안핵사, 박규수, 삼정, 이정청. 그러니까 이거 세도 가문 시기의 밀란 유형이에요. 그래서 보통 내면은 홍경래나 아니면 임술농민 봉기 유형을 내는데, 보통 이 임술농민 봉기 유형을 내면은 인물 키워드가 진짜 많이 나와요. 누가 있냐면 안핵사, 박규수 플러스 백낙신이랑, 이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 이정청의 설치를 건의했다는 키워드가 초극빈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인물 키워드가 많이 나왔으니까 임술 농민 봉기를 냈는데, 지금 나머지 키워드에서 다 나와가지고 얘랑 관련된 게 거의 정답으로 나올 거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답을 안 봤는데 거의 99% 확실합니다. 1번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설 올렸다. 이거 개항기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따지면 배경이 조선 책략 유포 김몽집에, 그래서 관련이 없고요. 운효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했다. 자, 이거를 계기로 한 거는 강화도 조약이죠. 이것도 개항기 시기여가지고 애초에 시기가 안 맞고요. 동학교도가 교조 신원을 주장하면서 삼례 집회를 개최했다. 이거 거의 19세기 말이에요. 근데 얘는
잠깐만요. 이것도 이거 19세기 말인데 이거는 19세기 중반쯤이어 가지고 시기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때쯤엔 거의 동학농민 운동이 발생하기 직전쯤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고요. 황사영이 외국 군대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한 거는 이거는 신유박해를 계기로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탄에 빠져가지고 진짜 천주교 신자들 다 죽이니까 그 베이징에 있는 그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그 함대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본국에 함대 그 보내는 걸 요청해가지고 조선 좀 때려주세요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편지를 보낸 게 황사영 백서 사건이에요. 관련이 없고요. 정답은 그래서 실제로 백낙신의 탐을 발달한데요. 진주에서 농민들이 붕괴하였다. 그래서 키워드가 진주, 백낙신, 안핵사, 이거 안핵사가 아니라 박교수, 여기 빠진 게 있구나. 안핵사가 아니라 유계춘을 쓸려 있어요. 유계춘. 자, 그래서 유계춘, 백낙신, 박교수, 삼적, 이정청, 진주 지역 이 5가지만 외우면 거의 푸니까 이거는 키워드를 빠르게 암기하셔가지고 좀 쉽게 공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답 5번이에요. 자, 22번 밑줄근 전하가 제의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거 있겠는데 이 문제 살짝 어려울 수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 제시된 문화유산이 만들어진 시기의 왕을 모르면 아예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동문선이라던가 팔도 지리지가 있는데 이것까지 몰랐다면은 이 시기에 주로 활동한 신하인 서거정을 알지 못했으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이 서거정이라는 인물이 여기 적혀있는 시문집인 동문선 이외에도 역사서인 동국 통감도 만들었거든요. 그걸 알았다면 이 문제가 좀 쉬웠을 텐데 아마 얘에서 파악 못했다면 이 문제 못 풀었을 것 같습니다. 이 팔도 지리지도 좀 여러분들이 낯설 수 있을 만한 키워드였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왕은 조선시대의 성종인데 약간 특정 분야를 완성하는 그런 문화유산을 많이 만들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경국대전 법, 악학개법, 음악, 예법, 국조, 오레이, 역사, 동국통감 좀 이런 류의 책 같은 게 많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지까지 좀 고려했을 때 다 책만 내놔가지고 살짝 어려울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평소의 문제에 비하면. 자, 1번 예약을 정리한 가래집남이 저술되었다. 이거 솔직히 시기 잘 몰라도 될 것 같긴 한데 숙종식입니다. 틀렸고요. 2번 외교문서를 집대성한 동문휘구가 편찬된 거는 정조식이고요. 국가의 의뢰 정비한 국조 오레이가 완성되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 하나죠. 정답 3번이고 4번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이 간행된 거는 이건 광해군식이고요. 5번 역대 문물 제도 정리한 동국 문헌 비고가 만들어진 거는 영조 시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3번 가에 들어갈 내용을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 이 문제 예전에 심화 55회에 비하면 살짝 쉽게 는 편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틀리신 분들이 많았던 문제라서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왕의 경우에는 이 왕과 연결되는 인물만 외웠으면 이 문제 되게 쉬운데 밑에 있는 키워드를 잘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좀 엉뚱한 걸 찍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일단 보시면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고 땡땡이 죽였다는데 말 그대로 여기서 중종 반정을 이해했다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중종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삼포에서 외인들이 난 일으킨 삼포외란을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왕이 중종인 걸 추론할 수 있었어요. 이게 심화 55회 때 문제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중종반정만 이해했다면 이 문제 쉬웠는데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선지 분석에서 낚시를 당하신 분도 있는데 그게 이상하게 1번 아니면 3번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뭐냐면 반정만 보고서 인조반정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풀던지 아니면 중종 때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엉뚱한 걸 찍으시던지 그렇게 푸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이괄이 나는 일으켜 도성을 점령한 거는 인도식의 역사도 사실이라 안 맞고요. 허적과 윤유 등 남인들이 대거 추출된 경신왕국이 발생한 시기는 숙종, 정열이 모반 사건 후 기초옥사가 일어난 거는 선조 시기입니다. 위훈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된 기묘사화가 발생한 게 이 시기의 역사적 사실이죠. 그래서 약간 중종 시기를 낼 때 조금 어떤 걸 많이 쓰냐면 현량과 실시, 소격서 폐지, 위훈삭제 그리고 기묘사화 이 4가지 그 조광조랑 관련된 키워드를 좀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김일손 등이 화를 입은 무오사화가 발생한 건 연산군 시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4번 가 전쟁 중에 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평소에 나오던 이 문제 스타일에 비하면 살짝 낯선 인물들 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던 게, 뭐 제 강의도 그렇고 뭐 다른 선생님들 전야들도 그렇고 최근에 이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낯선 의병장이랑 관련된 인물들을 많이 언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똑바로 봤으면 이 문제 절대 틀릴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금산 전투를 이끈 조헌 및 영규랑 북관 대첩을 이끈 정문부라던가, 그리고 당시 승병이었던 사명대사 유정, 이 유정이 실제로 임진왜란 이후에는 그 일본에 파견돼 가지고 포로 및 그 포로 환송 및 세안사의 목적으로 이렇게 일본에 또 활동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아, 이거 전쟁이 임진왜란 관련된 거 추론하는 게 까다롭진 않았어요. 근데 평소에 비하면 낯선 힌트를 좀 준 게 맞긴 합니다. 1번,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한 건 세종 시기의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고요. 2번,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항전하였다. 자, 저 이런 문제 보면 진짜 느낀 게 뭐냐면, 이 송상현이 63회 때 그 47번, 48번쯤이었나? 그 엄청 긴 장문 문제 있잖아. 장문 문제. 그 장문 문제에서 나왔던 임진왜란 키워드가 이 송상현이에요. 그러니까 직전에서 뭔가, 아, 이런 또 긴 문제 안 나오겠지 하면서 안 풀던지 대충 검토하면 또 이런 거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이게 답이 또 연결될 수 있으니까 직전에 제발 버리지 마세요. 정답 2번이고요.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한 거는 병자 호란과 관련된 얘기고요. 4번, 최영이 홍산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거는 고려시대 후기 우왕식입니다. 그러니까 황산대첩, 뭐 진포대첩, 홍산대첩 이런 거 다 거의 고려시대 우왕식이에요. 그리고 그 정지 관음포 대첩 4개 전부 다요. 5번, 강옥리 부대가 사르우 전투에 참전한 거는 얘보단 조금 뒤져, 조금 더. 그래서 광해군 시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번 64회 전반부 마지막 문제인 25번, 밑줄 근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아까 20번 문제랑 똑같은 스타일인데 여기선 포인트가 김홍도의 풍속화예요. 뭐 김홍도, 신용복, 정선, 김정희 이런 인물들 나오면 다 조선시대 후기니까 그냥 그거 관련된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안 어려운데 정답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요. 1번, 금강전도 등 진경산수화가 그려졌다. 제가 아까 얘기한 정선이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새로운 역법으로 수시력이 도입되었다. 자, 이거 답이 조금 어려웠어요. 이거 원간섭기식이에요. 이 조선시대 후기에 전래된 역법은 수시력이 아니라 시언력이 나와야 돼요. 참고로 이거 김육이란 인물이 건의했습니다. 김육은 대동법 확대랑 시언력을 건의한 관리예요. 정답 2번이고요. 양반 사회로 풍자한 탈춤과 판소리는 이 시기에 대표적으로 유행했었던 민간인들이 즐긴 문화 활동이니까 맞는 내용이고, 홍길동전, 박시전 등의 한글 소설, 그러니까 기존에 한문 소설 유행했었는데 이 시기에는 조금 민간인들도 즐길 수 있는 한글 소설이 널리 유행했기 때문에 얘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64회 전반부 해설을 마치고 후반부 해설을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